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국정평가에서 잘한다가 45%나 됩니다. 못한다 51%. 역대 대통령 중에 마지막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평균 지지율이 52%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장 높습니다. 45%가 잘한다, 51%는 못한다. 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잘한다가 41%입니다. 문재인보다 4%포인트 낮습니다. 잘 못한다는 48%입니다. 들어오는 대통령 지지율이 41, 나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걸 반영해서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아주 가볍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본다 그럴까요?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정당 지지율도 지난주에 금수완박 소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 전주에 37%였던 것이 41%로 뛰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40%대로 수평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무응답이 16%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참 난감한 사람도 있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아마 용기 백배할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데 41대 48, 윤석열 잘한다 41, 못한다 48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잘한다가 36, 못한다가 52%나 됩니다. 윤석열 잘한다가 36, 못한다가 52%. 이게 경기도 지사 선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제일 큰 승부처는 경기도 지사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 왜 그러면 윤석열 지지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 원인을 분석한 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41%의 생각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첫째, 공약 실천.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12%. 다음이 결단력, 추진력, 뚝심 8%입니다. 세 번째가 소통 6%입니다. 네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6%입니다. 공정, 정의, 원칙을 지킨다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48%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압도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잘못되었다. 이게 32%나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사가 잘못한다. 인사가 잘못되었다. 15%. 공정 실천이 미흡하다. 10%.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7%. 소통 미흡이다. 5%. 그러니까 윤석열이 소통 잘한다고 보는 사람과 소통 못한다고 보는 사람, 뚝심이 있다고 보는 사람과 너무 독단적이라고 보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해석을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2%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니까 6대 32.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정체 내지 이 저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무리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과학적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한국 보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보수를 보면은 6대 3대 1로 나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주관적인 분류법입니다. 한국 보수의 60%는 윤석열 팬클럽입니다. 윤석열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박수칩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비판적 지지자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잘할 때 박수치고 하는 비판적 지지자. 나머지 한 10%는 거의 무조건 반대자입니다. 무조건 반대자. 자, 6대 3대 1. 이 구조의 이 보수 세력이 과연 이게 제대로 가는 구조냐? 저는 팬클럽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비판적 지지 세력이 한 60%가 되고 팬클럽이 한 30% 돼야 되는데 팬클럽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를 거듭해도 팬클럽의 박수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절대로 팬클럽이 돼서는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윤석열 당선인 너희 청와대 이전을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가겠다고 발표를 한 뒤부터 조선일보는 완전히 팬클럽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리를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 이게 결국 윤석열 당선인을 망친다고 하면 좀 이거는 격한 표현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 세력의 이 잘못으로 기록될 겁니다. 언론기관이 팬클럽 되면 안 되죠. 조선일보가 제대로 비판을 했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이 무리수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이 문제점이 드러나도 애써 무시하고 오히려 윤석열의 무리한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을 했어요. 완전한 진영 논리입니다. 팬클럽 플러스 진영 논리입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최근 한 10년 동안 잘못한 것만 제가 몇 개 지적을 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의 보수 세력이 박근혜의 해경 해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의 친중 반일 노선, 특히 2015년에 중국으로 가서 중공군의 전승절 행사에 자유세계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는 것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보수는 팬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이번에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정승절 참석이라든지 해경 해체는 그 속성상 국가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또 이번 청와대 경우에는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해경 해체나 이번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기는 이것은 우리 안보 그리고 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보수적 가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 사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유지해야 될 가치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박근혜가 했다고 해서 박근혜를 봐준다면은 한국의 보수는 국가보다는 박근혜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은 한국 현대사를 부정한 겁니다.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면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돼 있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가 세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의 사령탑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박수 쳤잖아요. 조선을 비롯해가지고 한국의 보수 세력 박수 침으로써 스스로 자아 상실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월 10일 되면은 청와대가 개방되니까 갑자기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 출퇴근한 대통령이 됩니다. 출퇴근할 때 생기는 하루 두 번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만과 일시적인 청와대 개방에 대한 인기, 그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